규제 완화를 공약했었던 시장이 첫 번째 대책으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름이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택시장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 시장은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을 하면서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대체 왜 이런 규제를 꺼내 들었을까? 토지 거래 허가제를 내놓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시장에 대해 풀어놓을 정책들을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거겠죠.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점이 이 정권 차원에서 커다란 부담이었거든요.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 선거에서 이 같은 분노가 크게 폭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을 하면서 시장 선거에 당선이 됐단 말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오세훈 시장 책임으로 떠넘기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여당에서 막 취임한 오세훈 시장에게 집값 상승이 오세훈 탓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이렇게 바로 반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규제를 꺼내 놓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시장 규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집값 오른 것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좀 떠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초강력 규제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주택시장 전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당에서는 더 이상 집값 오른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떠넘기기가 어렵고,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 주택시장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와 버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장 1차원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카드를 발표를 하자마자 목동, 압구정, 여의도와 성수동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거래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뭐 잘됐다,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한다는 건 어쨌든 외부 투자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고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걸 했다는 거는 여기가 가격이 뛸 거라는 소리, 아니면 외부로부터 투자가 몰릴 거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곧 이 지역들의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재건축을 상당히 진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럴싸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규제가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에게 굉장한 악재가 됐을 겁니다. 이 재건축 추진 이 동력이 크게 꺾였을 거거든요. 자, 동력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 재건축 단지들에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키우는 게 바로 뭘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게 일단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일반에 분양을 함으로써 그 수익을 사업비로 충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사업하고 남은 돈은 나눠 갖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현재 거래 가격은 바로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투자 수요가 차단되겠죠. 가격은 약세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가격, 즉 동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작년 6월에
발효가 먼저 된 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은 바로 잠실 주공 5단지가 있는 잠실동, 가장 대표적인 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전후로 가격을 한번 볼까요? 6월 17일에 전용 82제곱미터가 23억 8천만 원에 팔렸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효된 것이 23일부터였습니다. 6월 23일. 그 이후로 거래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은 8월 26일에 24억 6천만 원으로 신고가가 기록이 되고, 올해 3월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26억 8천만 원에 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더라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지언정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뛸 거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례가 축적되진 않았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공사만 완료가 되면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 외부 투자자들의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약 3, 4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재건축 아파트 거래 규제, 설령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강력한 규제라고 해도 재건축 동력을 그다지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 동력이라는 것은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첫째로는 집값의 급등이라는 이 책임을 자기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본인이 공약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축만 관련해서도 부양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규제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취임 2주 만에 여기서 그 많고 많은 대책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력한 투기 차단 규제이기 때문에 집값 급등의 책임을 일단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한편, 재건축 추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심지어 어느 단지들에서는 환영하기까지도 하는 이런 대책을 한 번에 내놨다. 취임 2주 만에 말이죠. 자, 제가 오세훈 시장의 생각을 제 맘대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2주 만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작스럽게 꺼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같은 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 요구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가 국토부에 어떻게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땅집고가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이 구조 안전성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중치가 현행 5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서울시를 30%로 낮추자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반드시 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여러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너무 안전하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아파트가 아무리 낡아서 빗물이 새고 녹물이 나오고 주차하기가 너무 불편해, 이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즉 콘크리트 구조가 무너질 만한 상황이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이것을 30%로 낮추고 대신에 이
주거 환경 부분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시키자. 또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의 반영 비중도 30%로 높이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까? 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목동 9단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목동 9단지의 경우 아시다시피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목동 9단지가 현행 가중치로 받은 점수는 구조 안전성에서 33.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아직은 안전하다라는 점이 높게 반영됐다는 의미겠죠. 58.5점을 맞았습니다. 이 55점이 넘어가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건의한 평가 항목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 67점을 받은 구조 안전성의 30%만 반영이 되면서 52.85점으로 D등급이 나오거든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목동 9단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구조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결과를 받았던 많은 단지들이 이 새롭게 서울시가 건의한 이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소름이죠. 오세훈 시장이 취임 2주 만에 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국토부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안전진단 평가 항목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같은 날 아주 강력한 투기 차단 대책을 함께 내놨기 때문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때려잡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실제로 많은 규제들을 내놨었던 지난 서울시에서도 함부로 꺼내지 못했을 만큼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범위를 확대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냥 서울시 요구를 거부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정리를 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규제를 갑자기 꺼내 들은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완화를 하겠다는 기조를 뒤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을 더 강력하게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규제 완화를 공약했었던 시장이 첫 번째 대책으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전혀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음으로써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언을 했었듯이 층수 규제 완화라든지 용적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